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는 파격적인 합종연행의 이면에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사례처럼 기업 간 이합 집산이 활발하게 일어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이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술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기업 혼자서 이를 개발하고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력자가 꼭 필요한데 역설적으로 같은 시장을 놓고 싸웠던 경쟁자가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한 외국에서는 이런 적과의 동침이 이미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IBM의 자회사 레드햇과 손을 잡았고 폭스바겐과 혼다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GM의 자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네. SK텔레콤과 카카오의 협력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변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이 좀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놀거리가 늘어나면서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주말에 모바일 게임을 하는 평균 시간이 30대는 지난해 130.5분까지 늘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123.2분으로 줄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도 128.1분에서 123.6분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경쟁력과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변화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적이라고 표현했던 그 기업 간 경쟁 개념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정되고 좁은 시장에서는 기업들 사이에서 서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밖에 할 수 없는 통신 시장의 경우만 해도 예전에는 5개의 기업이 있었지만 지금 2개는 사라지고 3개 기업만 남았습니다. 반면 통신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초거대 시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처절한 경쟁을 벌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유 차량 모빌리티만 해도 지금 시장 규모가 2025년에 6,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SK텔레콤이 이 시장의 100분의 1만 차지하더라도 카카오의 경우 연매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새로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하는 기업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하지만 경쟁사 간 협력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던 조직이 갑자기 협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달성 목표에 따라 승진이나 성과금 등 포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SK 회장이나 카카오 의장의 경우에는 서로 주식을 교환해서 혈맹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실무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뺏어갈지도 모르는 경쟁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소니는 같은 회사 안에서 미국 지사와 일본 본사 사이에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경쟁을 벌였고 둘 다 실패해 결국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앞에서 삼성 TV에 애플 아이튠즈를 넣어서 파는 협업만 해도 이걸 준비 기간만 1년 반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예. SK텔레콤과 카카오는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음원 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는 협력을 총괄하는 시너지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지만 원활한 협업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조직 이 인터뷰를 해봤더니 서로 자기네가 옛날 쓰던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로 모지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네께 훨씬 더 좋은데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데 이제 IT 쪽이 하나로 이제 합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협업을 하는 사람은 기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결국 기업들의 이런 변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사실 기존 방식이나 브랜드를 무작정 따라가지 않는 소비자들의 변화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면요. 네. 지금은 반대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통신으로 얻는 정보는 많아지는데 편리한 서비스는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는 철저하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증권사가 반짝 이벤트로 회원을 모집하면 장기간의 고정 수익이 생겼습니다. 다른 증권사와 혜택을 비교하기가 어렵고 또 이체나 해지가 복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혜택을 주는 증권사로 쉽게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네이버와 손을 잡은 미래에셋대우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이종 간의 협업도 중요해진 겁니다. 장기적 비전을 위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회장이 강조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생존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이 어제의 적이 오늘은 아군이 되고 경쟁자가 동지가 되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려야만 살 수 있다는 출혈식 경쟁 시대는 지났습니다. 죽여야 사는 것이 아니라 뭉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협력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결국 소비자의 변화와 니즈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활로가 될 겁니다.